부안군수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간 땅 투기 의혹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은 흠집 내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소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 전북 지역에서 6,5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과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 전북 지역에서 6,5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42명, 정읍 370명, 부안 264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만 6,089명으로 늘었습니다.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폭증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특히 높은 백신 접종률에 더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쳤던 바이러스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 벌어져야 할 시기에 부안군수 선거는 땅 투기 의혹 공방으로 시끄러운데요.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설전이 거셉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흠집 내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될 6천여 제곱미터의 밭입니다. 부안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태양광 업자는 이미 2년 전 부안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달 뒤 권익현 현 부안군수가 군 금고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당 부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는데 아직 잡풀만 무성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싸게 팔았는데 처음에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팔았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나는. 또 1년 뒤 권군수 배우자는 같은 업자를 통해 정읍의 한 태양광 부지 1,400여 제곱미터도 사들였습니다. 권군수와 함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허가까지 난 부지는 평균 2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음에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허가 절차상 필요한 설계비 등 제반 비용 약 1억 원은 자금의 출처와 지출 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권 후보는 태양광업자를 시켜 사업을 신청하거나 일명 셀프 허가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변 권유로 매입한 것으로 노후 대비 목적이라며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앞서가는 후보를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정무직 공무원 A씨가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안군이 이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휴원용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농지 1000여 평을 매입하는데 10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농지 1000여 평을 어느 누가 10억 원을 들여 매입한단 말입니까? 권 군수는 A씨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우연의 일치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투자가 뭔지 투기가 뭔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참 말을 섞기가 어렵고요. 당내 경선 후보자 확정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점점 과열되는 상황.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서 정작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와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소 주소를 변경해 악용한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종일, 권대영, 최기환 예비후보도 회견을 열고 순창군수 여론조사에서 선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기존 35명에서 36명으로 1명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72명이 증원되며 전북은 서울과 함께 1명으로 가장 적은 증가수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전북도 의원 1명은 기존 전주 8선거구와 9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조정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의원 확대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수도 1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선거구가 신설되는 전주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아파트 공동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주차 걱정 없는 아파트를 위해 한 가구당 주차장 2개 확보를 의무화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센터 설치, 시민 이동 편의 증진, 교육청 이전 부지를 청소년 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호영 김제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김제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여러 형태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일부 인터넷 언론이 특정 후보를 부각하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처를 하는 한편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며 엄정한 선거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최민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정읍이 지방소멸과 경제위기, 청렴도와 환경 파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선거사무소를 차린 최 예비후보는 특히 옥정호 수면 개발에 반대하고 기본소득 지원과 원자력 병원 유치, 역전과 터미널 주변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요. 식탁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음식 쓰레기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식급식을 활성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 식탁에 채식 메뉴를 늘리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급식과 기후 변화가 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채식급식 활성화에 나선 지역은 인천뿐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전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을 이미 시범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채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권장하거나 채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명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매우 지역사회에서는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하러 하는 농수산물들을 직접 농가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가정과 일터, 학교 식탁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헬로우 TV 뉴스 이관성입니다.